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노화가 절대적으로 진행되는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의사 와다 히데키는 기존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60대와 70대가 건강에 유익한 생활 습관과는 동떨어진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는 단연간 많은 노인들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건강 상식과 생활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책을 썼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7가지 습관을 제안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가져야 할 생활 습관과 행복하게 지내는 노인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바꾸어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꾸어 마음을 치료하는 방식인데 특히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다듬고 외출했을 때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손질하며 외모에 신경을 쓰는 행동만으로도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고령자는 대체로 건강하며 요양원에서도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지장애 진행 속도가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여성 모두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주 2회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100번 정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기회를 가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도시락을 살 때 늘 가던 가게 대신 새로운 가게를 방문하거나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가거나 새로운 식물을 키워보는 등의 사소한 시도가 뇌를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며 이는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책이나 인기 있는 영화, 음악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전두엽을 단련하는 데 유익합니다.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을 보고 왜 인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 주변에서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에 분명 나이보다 젊고 활기차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태도를 관찰하고 따라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와 노력이 쌓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모와 뇌 건강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며 매일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쌓아간다면 인생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해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초에는 고급 스케줄 수첩을 구매하여 매일 할 일과 갈 곳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더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며 매일의 작은 목표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을 많이 씹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이전에 한 실험에서 껌을 씹으면서 기억력 테스트를 했을 때 껌을 씹은 그룹의 정확도가 2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사용되는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연결되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씹는 동작은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자극하여 활성화하며 치아를 감싸고 있는 막에 압력을 전달해 뇌를 더 활발히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쉽지 않는 습관은 인지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 같은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어 비타민 섭취가 줄어들고 이는 인지장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보다 인지장애 발생 확률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중 채소 섭취량이 적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기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틀니나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뇌를 자극하기 위해 껌이나 오징어 같은 간식을 자주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시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면 뇌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요즘은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도 많으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불면증은 잠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정신적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기상 시간이 일정했지만 퇴직 후에는 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기상 시간과 생활 습관은 몸과 마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리듬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심신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은퇴 전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 기상 시간이 일정했지만 은퇴 후에는 기상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이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를 감소시키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어 수면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전날 밤 푹 자지 못했더라도 아침이 되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일은 조금 피곤하거나 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뇌와 몸을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수면 리듬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규칙적인 식생활은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수 지역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정원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하며 계속 몸을 움직이는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 의식 가지기, 스트레스 해소 등의 공통점도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를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은 영국의 한 경제지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 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실업 같은 삶의 큰 사건들이 인간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습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 더 큰 불행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일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늙어서도 더 오래 살고 행복도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곧 은퇴를 의미하지 않으며 나이에 맞게 아니면 나이를 잊고서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6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일수록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며 이는 근육 유지와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걱정하며 노후 건강을 위해 고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으로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주요 재료이며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같은 다른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며 인간의 감정과 마음을 조종하는 지휘관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구성 성분이자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인해 동맥경화 위험이 커지지만 반대로 너무 낮으면 혈관이 약해져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고기 섭취량이 증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도 콜레스테롤 섭취 덕분입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적정량의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적합한 운동, 특히 걷기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해 심장이 적은 수축 횟수로도 몸과 뇌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달리기처럼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몸을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증가는 노화 촉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니스나 골프 같은 스포츠도 일반인이 매일 실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걷는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산업혁명 이후 불과 2세기 정도에 불과하며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 과정에서 걷는 데 최적화된 신체 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걷기는 인류의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걷기를 통해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습관에는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하며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신체가 이 세기 만에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더 많이 걷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이라도 집 안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이며 청소나 정리 같은 활동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집안이 깨끗해지면 단순히 공간이 정리되는 것 이상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소한 성취감이라도 느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작은 활동들이 노쇠를 막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집에 있는 날이라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노화와 체력 저하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노년에는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상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삶에 의미를 더하며 정신 건강을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노화 방지와 건강 증진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두 가지를 모두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며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과 노하우를 하나씩 적용해 보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투자와 준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큰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